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처형은 여태까지 많이 뵀지만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어줬냐면요. 저 혼자 읽어줬어요. 다 바꿔가면서.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딱 2회차 들었는데 위약금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받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가든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온라인 클래스 꾸구에서 리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냥 리뷰를 위한 리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꾸구에서 영어 선생님이시면서 문해력에 대한 그 이해도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을 모시고 싶다. 그분과의 인터뷰 콘텐츠도 담고 싶고 그분의 수업을 제 조카가 듣고 진짜 생생한 리뷰를 해보고 싶다. 그게 정말 광고주에게도 진심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역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꾸구에서 감사하게도 최고의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김은하 선생님 인터뷰 콘텐츠가 올라갔죠. 오늘 영상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꾸구는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무조건 좋은 얘기 하진 않을 거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중립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오가닉한 정보들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 봄이 문해력, 속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험 카메라처럼 찍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의 문해력이 정말 뛰어난데 어떻게 지금까지 키우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육아 팁과 교육 팁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이제 봄이에 대한 교육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또 경기도 포천에서 체험 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워킹맘 봄이 엄마입니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1대1 원어민 영어 클래스도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대일 그 원어민 영어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전문 선생님은 아니신데 이제 원어민이신데 그냥 재밌는 대화 나누는 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꾸구 수업 이전에도 안 그래도 영어로 온라인 수업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쵸. 꾸구 수업 어땠나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다대일이라는 거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그러니까 휙휙 넘어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는 괜찮지만 조금 소극적이라서 그래 묻혀서 계속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온라인 이제 화상 수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꾸구를 딱 이제 제가 몇 회차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우리 브루스님도 말씀해 주셨던 그 김은하 선생님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 편견이 딱 깨지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깨졌다는 말씀이시죠? 처지는 아이를 그냥 놓고 가지 않으셔요. 진짜? 다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 아이를 처음에 딱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 딱 수업만 준비해서 딱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아이의 기분 상태도 체크도 하시고 좀 되게 편안하게 옆집 뭐 이모처럼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해서 저희 아이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수업 계속 듣고 싶다고 실제로 진짜요?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실제 이제 진짜로요? 꾸구 회원이 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가 재밌다고 하면 정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이 들어와서 이제 홍보를 보고선 그걸 하겠다고 딱 약정을 하는데 약정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2년 약정이었는데 아이가 몇 번 들어보고 너무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그래서 위약금을 정말 딱 2회차 들었는데 위약금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 내셨어요? 네. 5기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이 위약금 안 내고 그냥 매달 그 내는 돈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 그 위약금 이걸로 내고 끝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2회 듣고 20만 원 위약금. 근데 이제 꾸구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꾸구는 따로 뭐 월 약정 금액이라든지 뭐 계약금 이런 것들이 없고 내가 요거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수업 1회 결제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았고 그러면은 정말 진심으로 아쉬운 점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쉬운 점은 객관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어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도 진짜 아쉬운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단점이다. 내가 이 단점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봄이 엄마는 김은하 선생님을 들으셨고요. 제가 그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생님은 모릅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조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김은하 선생님 이제 하시는 지금 원서 읽기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이제 안 좋아하는 아이들, 그래도 그나마 한글 책은 엄마 뭐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읽자 하면은 다 읽어서 한 책을 끝내기도 하지만 원서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조금 처음 읽다가 계속 다시 덮고 또 다시 처음 읽다 덮고, 그러니까 완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일단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수업이 재밌고 수업 분위기가 즐겁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갖춰져 있으면 이 수업을 듣기만 하면 이 아이가 이 책을 완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개월 전에 그러니까 문해력 콘텐츠 이제 시리즈로 속독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손가락으로 짚어서 읽으면 문해력도 올라가고 뭐 속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콘텐츠였는데요. 봄이가 그러니까 실제 성적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해서 올렸어요. 왜냐면 안 믿으실까봐. 처형 어떻게 봄이의 문해력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처형은 여태까지 많이 뵀지만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휴대폰을 더 많이 봤던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아이한테 했던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어릴 때요? 신생아 때죠. 신생아 때. 네. 그래서 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혼자 아기를 덩그러니 데리고 있으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 할 게 없어서 정말 매일 책을 읽어줬어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어줬냐면요. 저 혼자 연기하면서 읽어줬어요. 완전 리얼하게 그 역할극을 다 하면서 목소리 다 바꿔가면서. 근데 제가 좀 그게 잘해요. 동화책부터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전 반복을 해서 읽어줬어요. 반복? 네. 똑같은 같은 책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읽어줬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 돌 정도 지나서 이제 말이 좀 일찍 트였어요. 말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제가 하도 많이 반복을 해서 읽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이 트여서 말을 할 줄 알 때 그 책을 펼치더니 제가 이제 외운 거를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글자를 읽는 줄 알고 얘는 얘 뭐야? 너무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외운 그대로를 이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읽는 것처럼. 그 엄마가 책 읽는 거가 약간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운 거를 책을 보는 것처럼 하더니 3살 후반 무렵 정확히 기억나요. 그때는 글자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외웠는데 외운 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더니 글자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와. 지금까지도 책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책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책 보고. 봄이는 손에서 책이 항상 있어요. 너무 즐겨하고. 근데 그게 정말로 처형이 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지적으로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셨다라는 맞아요. 저는 그게 또 한 번 실험을 해보고 싶을 만큼 정말 이게 그 역할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줬다 그러면 이미 다 키운 엄마들은 난 망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좌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책을 좀 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늦지 않았어요. 7살부터 지금부터 책을 읽어줘도 그 습관은 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 부모님이 노력을 하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랑 좀 즐겁게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저는 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막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초등학생 돼서는 더 많은 책을 읽는, 누나보다 더 이상의 책을 읽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문해력도 키워주고 또 좀 다양한 배움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